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속보, 상하이 봉쇄 완전 해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테슬라 하반기로 갈수록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주제들로, 와, 배터리 원재료 가격도 훨씬 싸진다네. 그리고, 비 오는 날 차량 창문이 저절로 닫힌다고 라는 주제로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주식은 한 분기만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 테슬라 투자의 구루이신 개부리 형님, 게리 블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예정이죠. 전분기 대비해서도 좀 빠질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로이 테슬라 이크도 25만 대 정도 인도량을 예상하면서 전분기에 인도량이 31만 대였는데요. 더 빠질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팩트를 가지고 테슬라의 반대 세력들이 계속해서 테슬라의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건요, 원타임 엑소저너스 이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성 이벤트라는 겁니다. Stock prices are the present value of all future years, not a COVID-tainted quarter. 그러니까 코비드가 강력하게 작용을 했던 2분기, 그러니까 4월달 한 분기만 보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테슬라의 약한 2분기 전망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37% 정도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 37% 정도 하락에 있는 상태이고요.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그에 반해 연초 대비 37%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2년 1월 2일 연초에는 EPS 전망치가 올해 EPS 전망치가 8.72불이었는데요. 지금 12불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블룸버그 단말기에 따르면 지금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고, 이는 곧 연초 대비 37%나 기업 가치가 상승했다는 걸 뜻합니다. 이렇게 기업 가치와 주가가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은요, 2분기의 약한 실적 전망뿐만 아니라 이런 이유들이 또 작용을 했죠. 테슬라가 최근에 S&P 500 ESG 지수에서 제외가 되었죠. S&P 500 지수에서 제외가 된 것은 아니고 ESG 지수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6년 전 일이었다고 하죠. 이 일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성추행과 관련된 스캔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테슬라를 공매도했던 세력, 바로 킬 빌 게이츠라고 할 수 있겠죠. 빌 게이츠, 테슬라의 숏 포지션을 거의 6천억 원 가까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이고 또 언론과 기관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께서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테슬라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다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600불대 초반까지 빠졌었고, 제가 정말 최악으로 생각했던 600불대 주가까지 왔었어요. 아무튼 공매도가 합법화된 미국 시장에 있어서 빌 게이츠가 테슬라에 숏을 했다는 거는 불법도 아니고요. 자본주의에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빌 게이츠는 대표적인 또 자선 사업가이기도 하지요. 아프리카 구호 활동에도 열심히 나서고 있고,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들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또 펀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친환경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에 왜 숏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론 머스크의 질투심이 있는 건지 그런 거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평소 자신이 얘기했던 바와 좀 반대되는 그런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찌됐건 빌 게이츠가 숏을 했건, 테슬라가 ESG 지수에서 빠졌건, 일론 머스크의 스캔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요인, 그러니까 2분기 현재 주가의 폭락의 가장 큰 요인은 상하이 봉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하이 봉쇄 상황이 알려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자극을 했고요.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 대우려가 발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다 빠졌었어요. 그리고 상하이에 이렇게 큰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 바로 대표적으로 테슬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즉각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수치로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요. 기가 상하이에서는 봉쇄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3월까지는 65,800대라는 엄청난 숫자를 판매를 했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었는데, 4월 달에 한 3주 정도 공장이 휴무를 하면서 65,800대를 판매하는 규모에서 1,500대 정도 판매하는 그 규모로 90% 이상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치로 이렇게 다 나오니까 4, 5월 달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뭐 속보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6월 1일, 그러니까 뭐 내일부터요, 상하이 봉쇄가 완전 해제가 된다고 지금 오피셜 뉴스가 떴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유럽 증시는요,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상하이 봉쇄 해제 기대감에 의해서 영국 지수, 프랑스 지수, 독일 지수 모두 다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테슬라 역시요, 지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그러니까 독일 증시에도 지금 테슬라 주식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 마감 주가가, 테슬라의 마감 주가가 720.5유로 정도 됐어요. 자, 720.5유로를 달러로 바꿔보면 780.1불, 780불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저번 주 마감 주가가 한 759불 선이었죠. 760불. 근데 780불로 지금 이미 올라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아무래도 프리마켓 때 테슬라 주가가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기가 상하이 봉쇄도 해제가 되었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한 2주 전 방송인가요? 그때도 상하이 도시에 이제 봉쇄가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상하이시는 구역을 한 3개 정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뭐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심각한 부분이 빨간색, 그러니까 락다운, 잠금, 봉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노란 부분은 통제, 컨트롤 되는 영역이고, 이 녹색 부분은 예방, 그러니까 프리벤션, 그러니까 괜찮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 지역, 그러니까 자유롭게 구역을 떠날 수 있는 지역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방 지역이 점점 많이 늘어나서 이제 전반적으로 상하이시 자체를 이제 다 이동이 가능한 곳으로 지금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6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이 이 녹색 지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역 상하이 시내에서는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하이시 정부에서는 어제 이렇게 위챗이라는 SNS를 통해서 공식 계정을 통해서 공고문을 올렸는데, 자, 6월 1일부터 정말 그 고위험 지역이 아니면은 대부분의 상하이시 시내 지역에서 출입이 가능하다, 더는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행도 다시 허용이 되고 택시와 공유 차량 영업도 가능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뭐 상하이시 외부로 가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뭐 통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당분간 좀 제한될 수 있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테슬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 이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화이트 리스트 폐지라는 것인데요. 그동안은 화이트 리스트에 해당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상하이시에서 봤을 때 이 산업과 이 기업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소수의 기업들만 이제 생산과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화이트 리스트를 폐지함으로써요,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제 활동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요한 점이 테슬라도 다른 뭐 협력사로부터 부품들을 공급받을 건데요. 그럼 이제 모든 협력사로부터 이제 부품 공급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공급망 우려가 상당히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중국 공산당 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경제 발전입니다. 경제 발전이 없으면은 자신의 그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올 가을에 한 10월 달 정도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뭐 연임 관련해서 뭐 3년임이죠. 관련해서 또 이슈가 제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봉쇄를 해제하고 경제를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중국 정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뭐 리커창 총리가 열심히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부의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반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상하이시의 봉쇄 해제를 좀 이끌어냈다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상하이 봉쇄 지금 현재까지 현황은요, 3월 28일부터 상하이시가 전면 봉쇄에 들어갔었고, 한 60만에서 100만 명 정도가 코로나의 확진자라고 지금 드러나기도 했었고요. 중요한 점은 시민들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식료품 같은 필수 소비재에 있어서 공급 대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뭐 2달 넘는 봉쇄가 있었고요. 자, 이러한 봉쇄는 상하이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 요인이 됐던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상하이시가 다시 한번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기가 상하이 생산 능력도 비약적으로 다시 봉쇄 전 수준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봉쇄 전 70%까지 회복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루 1,500대 생산 정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까지는 하루 1,000대 생산이었어요. 근데 바로 한 50% 정도 회복해서 하루 1,500대 생산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한 31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월 46,000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4월 달에 1,500대밖에 못 팔았는데 지금 상당히 올라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 주 내에는 생산량을 100%까지 복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월에 한 7만 대 이상 생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오겠고요. 6월에 최대 캐파로 운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부터는 정말 정상 가동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초부터 정상 가동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간 기가 상하이는 4월에 3주 동안 문을 닫았었고요. 이제는 말씀드렸던 화이트 리스트마저 없어졌기 때문에 더 빠른 정상화가 가능해집니다. 여러 이제 기가 상하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벤더들, 부품 공급 업체들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부품을 공급해 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달은 이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에게 더 유리한 뉴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투자 은행 중에 하나인 골드만삭스에서요, 2023년에는 배터리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다고 지금 전망을 놓았습니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예측에 따르면, 자, 코발트의 가격은 현재 톤당 8만 불에서 1년은 59,500불로 줄어든다고 하고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표적인 원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리튬의 같은 경우는 현재 54,000불 중에서 내년에는 16,000불 정도로 상당히 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니켈은 올해 말까지 20% 상승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니켈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에 막 8만 불, 10만 불까지도 찍었었죠. 그렇지만 지금 36,500불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니켈 역시 상당히 지금 가격이 그래도 내려와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골드만삭스는 현재 기하급수적인 수요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뭐 전기차 배터리의 원재료 가격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같은 초강세 상황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불마켓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는 투자자들이 2차 전지 원재료 가격, 2차 전지 원재료 업체들에 대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늘렸었어요. 자, 이렇게 한순간에 늘어난 투자가 공급 과잉을 만들었고, 이런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당분간 향후 한 1년 동안은 배터리 원재료 가격이 충분히 낮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테슬라 주가에는 상당히 좋은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그간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동차의 가격을 엄청나게 많이 올렸죠. 그죠?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모델 3, 모델 Y만 보더라도 연초 대비 뭐 대당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가격을 인상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다 하면은 영업이익률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엄청난 또 영업 마진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고요. 끝으로 골드만삭스는 뭐 2024년, 그러니까 내후년에는요, 다시 뭐 원재료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정말 테슬라의 주가는 한번 뭐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정말 레벨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다른 좋은 뉴스로는 테슬라는 이제 비 오면 자동으로 창문을 닫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뭐 트위터 상에서 브랜든이라는 분께서 일론 머스크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자, 비가 오면은 자동으로 창문이 좀 닫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동안에도 자동으로 차량 창문이 닫아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sure,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름이 오면은 여러분들 뭐 주차할 때 차가 더워지지 말라고 창문을 살짝 열어놓는 경우도 많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은 좀 난감합니다. 야외 활동에서 뭐 캠핑을 한다든가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은 빨리 뭐 창문을 닫으러 가야 되겠죠. 아니면은 깜빡하고 창문을 안 닫고 그냥 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차량 안에 빗물이 이제 침투하면서 뭐 시트라든지 여러 전자제품들이 적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차량 기능에 좀 안 좋은 부분을 또 초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거를 이제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기능을 제공을 해준다는 뜻이고요. 저는 일론 머스크의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이그룹, 그러니까 BTS라고 할 수 있겠죠. 방탄소년단이 생각납니다. 방탄소년단이
뭐 글로벌 최고의 뭐 그룹 최고의 가수로 올라설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팬들과의 소통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뭐 소통을 잘하는 그런 그룹으로 유명하죠. 글로벌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보이 그룹이 BTS라고 할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뭐 BTS에게 배웠나요? 엄청나게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뭐 정치인, 뭐 유명한 기업가, 그리고 내부자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반 개별 고객분들하고도 이렇게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테슬라의 이러한 큰 성공 요인 뒤에는 일론 머스크 CEO의 이런 소통에 대한 큰 열망이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테슬라 주가가 뭐 700불, 800불대일 때부터 제가 테슬라 주식 뭐 600불대 또 갈 수 있겠다, 600에서 657불 사이 최악의 주가로 제시를 했었고, 뭐 생활비, 대출 등 위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대응을 잘 해놓으셨으면 이 주가가 오면은 그냥 웃고 넘기시던가 짧게 끝날 거니까, 아니면은 뭐 돈이 더 남아 계시면 이때 사면 참 정말 좋겠죠. 자, 그렇게 대응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현재 테슬라 주가가 뭐 한 3, 4일 연속 반등을 하면서 크게 올랐지만 아직까지 매크로의 안 좋은 악재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6월달, 7월달 이런 중순쯤에 0.5%포인트씩 빅스텝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럴 때마다 한 번 더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워낙 4월달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2분기 전반적으로는 좀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충분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기가 상하이도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고요. 뭐 내년으로 갈수록 원재료 가격도 떨어진다고 하니까 자, 하반기 때 이것을 선반영해서 주가가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8월 4일 정도에 이제 주식 분할 발표가 있을 건데, 그 전까지 뭐 5대1, 10대1 뭐 이렇게 분할하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줘야지. 지금 700불대인데 막 1000불 정도로 올라주면은 저 주식 분할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8월 19일 AI 데이로 이어지면서 아마 4분기에는 FSD 베타가 크게 시장에서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100만 대 이상 FSD 베타 뭐 활성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충분히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슴 뛰게 하는 테슬라와 같은 회사와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금방 가고요. 10년 후에는 잘 뭐 존버를 하실 수 있다면은 좋은 주가 상승으로 우리에게 큰 보답을 할 회사와 기업 주가가 바로 테슬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고요.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